자, 오늘부터 허위 매물 없어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야, 이제 허위 매물 막 없어지나 보다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허위 매물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지금은 허위 매물이 없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일부터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21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이 2019년 7월에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여기에 부칙에 보면은 이 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은 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8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1년 정도는 여유를 주겠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좀 적응할 시간을 줘야죠. 공인중개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또 시스템도 좀 바꾸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8월 21일에. 그러면 이런 법을 왜 통과시켰을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 때 뭐 정책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황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시장에 매물이 없는 시절이 있어요. 매물이 좀 나오는 시절이 있고, 그런 시절에 제가 지금 현장을 가봐라. 그럼 매물이 별로 없다. 뭐 전세도 지금 좀 부족하고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다 지금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매물이 엄청 많아요. 뭐 반포 자이에 매물이 400개가 나와 있는데 뭔 매물이 없다는 헛소리입니까? 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달리는 답 댓글이 있습니다. 뭐냐, 제발 네이버 부동산 좀 보지 마시고 중개사한테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있는 건지, 제가 그거 사고 싶은데 계약금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방금 거래됐어요, 그거 거래된 건데 제가 실수로 안 내렸네요 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막 서로 싸워요. 이 허위 매물이라는 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는 되게 만연하거든요. 만연합니다. 이게 중고차 살 때랑 되게 비슷해요. 우선은 막 매물이 엄청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전화하면은 있다고 오라고 그래. 와서 좀 얘기합시다 이러는데 막상 가면은 거래가 다 됐다, 아니면은 뭐 주인이 갑자기 변심해서 뭐 안 내놓는다, 이런 일들이 꽤 많죠. 특히 인기 지역은 정말 그런 게 많은데, 왜 이런 게 생기는가?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선은 아예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많습니다. 우선 뭐 101동 101호 주인이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A 중개사, 뭐 땡땡 중개사한테 저 우리 집 좀 5억에 좀 팔아주세요 라고 내놓습니다. 보통 이 프로세스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렇게 내놓으면 A 중개사는 당연히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 매물 5억, 집주인 거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써가지고 올려놓죠. 그런데 이 중개사들이 자기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중개사들끼리 그 지역별로 내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매물을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손님을 구하기보다는 여러 명에서 뭐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101동 101호 물건이 매물로 나왔구나 라는 거를 다른 중개사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B라는 중개사가 101동 1층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101동 저층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5억에 매물을 내놨는데 4억 9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C라는 중개사가 102동으로 바꿔요. 102동으로 바꿔가지고 저층 이렇게 해가지고 4억 8천에 또 매물을 등록합니다. D라는 중개사도 올리고요, E라는 중개사도 올리고 F라는 중개사도 올리고 막 계속 올립니다. 103동에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101동 2층에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중개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왜 이렇게 허위 매물이라는 걸 올릴까? 자기한테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중개사가 모두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중개사도 이게 경쟁 시장이거든요. 경쟁 시장.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손님이 와야지만 내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한테 손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물론 그 집주인의 물건을 잘 팔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중개사는 매수자한테도 돈을 벌 수도 있고 매도자한테도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매도인한테도 중개 수수료를 받고 사겠다는 사람도 내가 데려와 가지고 둘 다 양쪽에서 양타로 딱 먹는 거죠. 두 배를 먹는 거죠. 이걸 가장 베스트로 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에 중개사가 막 20개, 30개, 50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집주인이 딱 나한테 물건을 내놓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면 나는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은 오픈은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매수자를 데려가면 어때요? 매수자를 데려가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양타를 다 먹으면 좋지만 안 되면 내가 매수인이라도 데려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내가 매도자를 잡지는 못했지만 매수자는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수수료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물이 있는 것처럼 올려놔야 되죠. 그래야지 옆에는 5억짜리 매물이 있는데 내가 4억 8천이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그 물건 주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5억이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우선 한번 사무실 한번 오세요. 제가 물건 한번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우선은 오라, 나한테 오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허위 매물이 되게 많았고 정부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단속들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를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막 과태료를 때리고 네이버 부동산이 관리를 똑바로 안 한다 해가지고 막 네이버를 갈궜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 올린 사람, 허위 매물을 올린 그 중개사 자체한테 과태료를 물겠다라는 식으로 법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단속합니다. 법 시작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물리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이 15%가 증발했다.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물건이 10만 건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8만 5천 건으로 15%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15%가 거래가 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상당수량은 이제 허위 매물이었던 거죠. 야, 이제 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과태료 나온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의뢰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 우선 삭제하자. 왜냐면 이게 내가 무섭잖아요. 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운 거죠. 그리고 나서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약 7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허위 매물이 약 3만 8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3만 8천 건이 줄어들어서 일주일 만에 지금 수만 개의 허위 매물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허위 매물이 많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가장 큰 감소가 일어났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분당이었어요. 분당은 이 기사를 보면은 분당구 서현동은 470건에서 140건으로 70%가 감소했다. 2위와 3위 역시 분당이었다. 야탑동은 450건에서 146건으로 그러니까 300건이 줄어들었죠. 정자동은 600건에서 200건으로 7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허위 매물이 많았나? 이 이유는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과열 경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수료를 받기 위한 낚시, 미끼 매물을 던진 것일까? 라는 기사들이 뜬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론 허위 매물도 있었지만 분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부동산 포털에 올린 온라인 매물을 회수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매물들이 다 허위 매물인 건 아니고 안 되겠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거를 싹 다 내리자. 싹 다 내리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있는 매물까지 내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아예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맙시다. 전화하고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소개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확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약간 저항의 의미였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허위 매물이 줄긴 줄어들어요. 실제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집이 올라가면
비슷한 평수가 갑자기 15개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매물이 줄어드니까 야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단지에 전세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로 옆 단지에는 전세가 50개가 있어. 우리 집도 1000세대, 옆에 단지도 1000세대인데 둘 다 연식도 비슷해. 근데 우리 동네는 전세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단지는 바로 옆에 그냥 걸어서 1분 거리인데 거긴 전세가 50개가 있어. 뭐지 이거는? 허위 매물은 없어졌다는데? 그럼 옆 단지는 진짜 전세가 50개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긴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게 실제 시행이 되긴 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세부안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고시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8월 21일에 시행은 됐지만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니네가 위법이기는 한데 한 달간은 봐줄게.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계도 기간을 준 것 때문에 매물이 싹 없어진 단지도 있고 바로 옆 단지인데 우리는 그냥 내비둘게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중개사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은 바뀌었지만 한 달의 계도 기간 때문에 그런 뭔가 좀 같은 동네인데도 막 이렇게 천차만별인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 중개사들은 8월 21일이 딱 되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딱 삭제했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 아니면 어떤 동은 전혀 바뀌는 게 없이 막 여전히 매물이 막 몇백 개씩 있었던 동네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도 기간도 이제 9월 20일로 끝납니다. 9월 20일로 끝나고 이제 2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늘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허위 매물의 기준을 봐야겠죠. 허위 매물은 무엇일까? 공인중개사법 바뀐 걸 보면은 공인중개사는 뭐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라라고 이제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좀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게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이 시행령을 보면은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종류, 뭐 전세, 월세, 매매 명확하게 적어라. 틀리게 적지 마라. 그리고 총 층수가 몇 층인지, 준공일이 언젠지, 뭐 욕실이 개수가 몇 개인지, 방이 몇 개인지, 여기가 남향인지 서향인지 정확하게 적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적으면 그러면 허위 매물이 없어질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저층으로 적고 고층으로 적고 중층으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총 층은 적으라고 했지만 몇 층인지 적으라고는 안 했단 말이죠. 아까 그 시행령의 3항에 보면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확하게 적었어요. 뭐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번까지 쓰라. 지번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허위 매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저는요 지번까지 나오면 우리 집 내놓은 게 인터넷에 다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걸 우리 지번까지 다 올립니까? 나는 싫다 라고 하면은 돈까지만 올려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 외 주택, 그러니까 뭐 아파트든 빌라든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아파트라고 하기는 쉽게 아파트는 지번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층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 그러니까 몇 동, 몇 층. 지금은 고층, 중층, 저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몇 층까지 적어라. 그런데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만입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은 지번을 제외하고 그냥 동까지만 적으면 되고 대신에 몇 층인지는 적어라. 그리고 가격은 명확하게 얼마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은 몇 월 며칠까지 입주를 할 수 있는지 날짜를 적어라. 그래서 대충 가을 입주, 겨울까지 빠른 입주 가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0월 5일까지 입주 가능, 뭐 11월까지 입주 가능 뭐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런데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분들 있잖아요. 저는 주인이 살고 있고 당장 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즉시 입주라고 표시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 욕실 수는 실제 확인한 수를 써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작은 빌라나 원룸 같은 거 뭐 이런 거 구하러 갈 때 투룸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사실상 뭐 원룸인 그런 경우들, 뭐 욕실이 2개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향을 적을 때 애매하게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향이라고 해서 갔더니 작은 방은 남향이야.
그런데 거실은 막 동향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방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뭐 동향, 뭐 남향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죠. 근데 가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몇 호실인지 추측이 안 돼. 그런데 뭐 호실별로 방향별로 가격이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른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적어라. 그리고 뭐 그 외 건물은 뭐 상가 같은 거 이런 거는 8방향으로 동서남북 뭐 북동, 남서, 남동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뭘 기준으로 남동향이라고 말한 건지를 적어라 라고 이렇게 세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반하면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뭐 기준을 뭐 미준수 해가지고 뭐 잘못 올리면은 과태료를 이제 500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중개비를 벌려다가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하기가 쉽지 않은 약간 징벌적 수준의 지금 과태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들 보고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3번 이상 적발되면은 뭐 업무 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뭐 여러 번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 정지까지 되게 되면은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선 수요자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전세를 구하는 분이든 뭐 전세를 내놓는 분이든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허점은 있긴 있어요. 허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허위 매물이 많이 줄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들은 허위 매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싼 동네들 뭐 강남이나 뭐 송파, 용산, 뭐 반포, 뭐 서초 이런 데 있죠. 마곡이 됐든 뭐 목동이 됐든 뭐 이런 데 좀 비싼 동네들, 좀 약간 신도시급 이런 데들은 중개사들도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상가 신규 분양할 때 중개사들이 1층을 막 꽉 채웁니다. 막 몇십 개의 중개사들이 막 들어가요. 초반에 입주장 때 중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그 허위 매물도 올리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이제 땡겨 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집값이 싼 동네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안 합니다. 조금 비싼 동네, 그러니까 중개비가 많이 나오는 동네들, 막 아파트 하나가 막 20억씩, 30억씩 하는데 이런 데들은 중개비가 엄청나니까 허위 매물에 좀 유혹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는 투명화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수요자들은 이제 현실 인식이 됩니다. 이게 약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일부 지역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값싼 미끼 매물이 사라지자 전세값이 1억 5천 비싼 진짜 매물만 남았다. 원래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면 중개 물건이 막 전세가 막 50개, 100개 있어. 그래서 전세가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위 매물이 싹 없어져. 막 없어지더니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전세 물건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10개 있네 하고 들어가 봤더니 1층이야. 1층 물건, 2층 물건 엄청 막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야 이제 물건이 없네? 그런데 물건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허위 매물들이 좀 싸게 나오는데 주인이 막 저는 이 가격 받아주세요 하는 막 호가 같은 게 막 물건이 막 등록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에 꼭 살아야 되는, 꼭 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뭐 잡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괜히 막 겁이 나는 거야. 과거 대비해서 똑같지만 허위 매물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니까 살아야 되는 분들은 야 이거 갑자기 조급해지는데 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기사도 뜹니다. 1000가구 단지의 전세가 0. 이런 아파트가 수도권에 64곳이다. 여기에 이제 뭐 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세 매물이 0개인 아파트 단지 수가 서울은 0개였는데 지금은 9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경기도는 8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41곳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단순히 이 숫자 가지고 허위 매물이 줄었다, 뭐 전세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인터넷 온라인 기반의 매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다. 1000가구의 전세가 0개, 뭐 1개, 2개라는 거는 0.1% 수준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죠. 1000가구에 전세가 10개 있는 것도 적은 겁니다. 맞죠? 내가 원하는 동, 내가 원하는 층, 내가 원하는 평수를 따지면 진짜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등록된 매매나 전세 숫자를 보고 야 뭐 반포동에 뭐 무슨 단지에 매물이 400개가 있던데요. 뭐 매도자들, 그러니까 주인들이 집 팔고 싶어서 난린데 전혀 거래가 안 되나 봐요. 매물이 막 400개씩 쌓여 있네요. 라는 분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막 확 사라져. 허위 매물들이 다 없어져. 그러면서 막 전세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단속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단속한다는 거예요. 단속하고 걸리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거니까 아직도 중개사들 분들은 아직 뭐 교육이 아직 다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개사 분들마다 성향이 막 다 다르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 걸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뭐 옆 단지에 누가 뭐 과태료 500만 원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소문이 막 나겠죠. 아 그럼 이제 진짜 내려야 되나 보다 하면서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중개사를 되게 나쁜 사람 막 나쁜 집단으로 보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개사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중개사를 정말 많이 상대해봤지만 진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개사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개사들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개사들은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중개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동하고 층을 표시하래요. 이제 그러면 내가 중개사면은 나는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한 건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내야 되고 나도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하고 층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집주인을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골치 아파요. 이걸 뭘로 막을 거냐 라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 어떤 아파트들 보면은 이렇게 판상형으로 쫙 나와 있는 동이 있지만 그냥 한 동이 두 호실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1동은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층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층이에요. 그러면 1001호 아니면 1002호밖에 없어. 맞죠? 동과 층을 알게 되면은 그 무슨 집이 물건을 내놨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광고를 해줬잖아요. 광고를 해줬는데 만약에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 그리고 다른 중개사를 끼고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나한테 매물은 나왔지만 내가 다른 중개사를 끼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다른 중개사를 끼고 그 집을 찾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완전 싸게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이게 저렴한 동네는 상관이 없어요. 저렴한 동네는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날 텐데 고가 아파트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찾아가 봅니다. 몇 동, 몇 층이라는 얘기만 듣고 평수를 아니까 많아봐야 집 3개에서 4개거든요. 3, 4개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찾아간 다음에 배를 눌러요. 아니면 메모지라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 나온 거 맞는지 좀 물어봐. 그랬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허위 매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럼 신고해버리면 되죠. 신고하면 돼요. 다른 중개사가 그거 신고할 수도 있어요. 거기 매물 안 나왔는데 여기다가 허위 매물이라고 올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족 시켜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중개비를 벌어야 되는데 호실이 몇 개 안 되는 층이 있다니까. 호실이 몇 개 안 되는 층이 있어. 그 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정이 돼요. 특정이 돼버리면은 허위 매물로 신고될 수도 있고 있으면 직거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러면 갔더니 중개사를 끼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저 물건 내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제가 저기 집을 좀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다른 중개사 끼고 사실 지금 집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동에 이 매물이 나오는 걸 되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딱 내놓으셨길래 저 한번 진짜 염치불구하고 한번 무례하지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집을 어디 중개사한테 내놓으셨던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한번 지금 좀 보면 안 될까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보여주는 주인도 있겠지만 보여주는 주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남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강남의 전세를 10억짜리를 맞추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막 15억, 20억짜리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전세 중개수수료만 최하가 400이에요. 최하가 400이고 뭐 이건 요율은 협의지만 높게 하면은 800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그런데 이 중개사 비용을 양쪽에서 받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세 10억짜리를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중개수수료를 한
4, 500만 원을 줘야 돼요. 4, 500만 원. 그런데 내가 이 중개사가 뭐 나한테 뭐 많이 잘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직거래 하자고 왔어. 그런데 한 500만 원 세이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쪽지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 쪽 중개사만 끼고 할 테니까 집주인분은 중개비 내지 마세요. 저만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은 다음에 그냥 나중에 그냥 자기가 이제 쓱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매물은 떠 있죠. 계속 매물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누가 허위 매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열심히 홍보는 하려고 네이버에 막 올려놓고 했는데 다른 아는 지인 중개사 끼고 와서 그냥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이 특정된다는 거를 중개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 법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중개는 그냥 집주인과 이 세입자 매도자 매수자 간의 거래인 거고 그 중간에 광고와 이 연결을 해주는 게 중개업인데 그게 온라인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집들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런 이제 확인서를 하나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사들이 매물을 의뢰를 받으면 가능한 한 임대인이나 매도자한테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양식을 하나 배포했어요. 이런 확인서를 받아놔야지 나중에 주인이 내놓은 다음에 저 거기다 내놓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만약에 발뺌하거나 이래버리면 이거 허위 매물 막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막 부과되고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확인서를 꼭 받아라 라고 지금 협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 어디 몇 동 몇 호 주인인데 이거 좀 내놓을게요. 이러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니고 이것도 꼭 녹취를 하고 문자로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허위 매물로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부나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이 저 거기 내놓은 거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증은 중개사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들도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집주인 인증 제도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면 이렇게 층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층, 중층, 저층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가 이 물건을 올려주는 대신에 고, 중, 저층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집주인 인증 기능을 켜주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집주인 인증 마크가 뜨니까 나도 이제 중개사를 믿고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개사도 층수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집주인 인증 마크를 다는 대신에 이제 매물의 노출, 직거래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윈윈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허위 매물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없어질 거야. 아직까지는 있는 매물들이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들어가면은 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 동의 없이 고중 저층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아마 허위 매물로 신고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 가능 물건들로 이제 매물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은 좀 약간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에 원래 매물이 많았는데 확 줄어드니까 여보 우리 이번 주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왠지 조급해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인기 단지들이 나타날 거고, 반대로 중개사들의 피해를 좀 막아줄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 또 의뢰인이 집주인 인증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막 허위 매물이니 아니냐 하면서 막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층수를 왜 고층으로 표시했죠? 진짜 있는 매물 맞나요? 저 지금 녹취 중입니다. 말 제대로 하세요. 뭐 이러는 막 별의별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나타날 거고,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이 매물 있는 거 맞나요? 하는 그 전화들 그거 하나하나 다 상대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시죠?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그 집 보여주세요. 뭐 이러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상대해야 돼? 저한테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허위 매물이군요. 신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중개사는 막 마음 벌벌 떨고 있어야 돼. 이거 좀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그냥 집주인 인증을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중개사들이 지금까지는 이 집주인 인증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특히 그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조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중개사 분들은
이 집주인 인증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집주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 주인한테 문자가 가고 네이버에서 인증하기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인이 인증 버튼을 클릭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광고가 뜨질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서로 집주인 인증을 하고 고증 저층으로 표시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망할 것 같아요. 이 정책으로 망한다도 있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래가 어쨌든 더 줄어드는 거고 허위 매물이 없어지는 게 어찌됐든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나한테 올 그런 요인이 어쨌든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대신에 제가 느낀 바로는 친절하고 되게 실력 있는 중개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중개사분들이 잘하고 싶고 친절하게 하고 싶고 전문성을 띄우고 싶으신데도 허위 매물도 막 생기고 어떤 그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약간 확률 싸움처럼 가버리니까 좀 그런 요인이 좀 적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허위 매물이 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도 실력 있는 중개사 좀 잘 아는 중개사 뭔가 이 동네에 좀 빠삭하고 뭔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중개사 이런 사람들한테 내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많이 안 내놔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좀 실력 있는 분들한테는 좀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개사들한테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이 중개사 쪽도 좀 양극화로 간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